네, IM 선교 회발 집단 감염 등의 여파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사흘째 400명대를 이어갔습니다. 정부는 내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안 발표를 앞두고 막판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신규 확진자가 이제 458명, 국내가 이제 423명이더라고요. 네. 이 중에서 역시나 좀 서울, 경기가 152명, 136명으로 좀 가장 많은 부분을 보였고 광주가 32명이네요. 일단 지금 이렇게 사흘 연속으로 400명대를 기록하는 게 꼭 IM 선교회발 집단 감염 탓으로는 볼 수 없다.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교수님께서는 지금의 확산 추이를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도 단순히 IM 선교회가 어떤 영향을 준 건 분명하지만 네. 지금 나타나는 양상을 보시면 어느 정도 확산세가 감소하다가 정체 상태고요. 네. 전국적으로 지금 특히 수도권 중심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고 지인 모임을 통해서 지금 감염이 꽤 확산이 많고요. 네. 그리고 병원이라든지 요양원, 또 실내 체육시설 이런 곳을 통해서 산발적으로 다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IM 선교회라든지 이런 교회 모임의 집단 감염의 사례가 나오는 거는 지역사회 감염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무증상 감염을 통해서 확산이 된 사례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병원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가 확실하게 감소세라기보다는 지역사회 감염이 우리가 모르게 지속되고 있다는 그런 상태로 생각됩니다. 네, 무증상자를 비롯해서 계속해서 좀 지역 감염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네. 해석이신데요. 일단 거리두기 단계 조정 여부를 좀 정부가 내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네. 굉장히 좀 고심이 클 것으로 보이는데 전문가들은 계속해서 좀 완화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의견이지만 또 자영업자들의 의견도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지금 교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계속 좀 조여야 된다고 보시나요? 지금 설 연휴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직은 2.5단계 기준에 들어 있고요. 지금 설 연휴에 리조트나 호텔이 거의 만석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그만큼 많은 분들이 또 모여서 어떤 감염의 사례가 될 수가 있죠. 하지만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지금 어려움이 많은데 저는 설 연휴까지는 지금 상태를 유지를 하고 설 연휴가 지난 다음에 만일에 확산세가 감소를 한다면 우선은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그 영업 시간을 한 10시까지 조금 연장을 해주게 되면 네. 식당, 카페라든지 실내 체육시설들은 조금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대신에 사용 시간을 조금 제한을 하는 방법을 강구를 네. 하시면 좋죠. 그렇게 하고 감염 위험이 좀 많은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는 당분간은 정부가 좀 지원책으로 대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태에서 감소세가 되지 않으면 3월에 지금 등교를 확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부에서는. 그럼 등교하기에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이번 설 연휴까지는 이 정도의 유지는 좀 지속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설 연휴까지는 좀 이어가야 된다. 그 이후에는 좀 어느 정도 제한적으로 완화를 해도 되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말씀하신 네.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거리두기 단계를 이제 낮추면 확진자가 좀 많아졌고 또 높이면 조금 줄어드는 이런 부분이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네. 굉장히 좀 고민이 클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도. 네, 정부에서는 이제 확산세가 감소를 하면 자영업자 편에서 조금 풀어주면 좋겠는데 지금 조금만 그 확산세가 떨어져서 풀려고 하면 올라가고 이런 문제가 생기고 더군다나 아직까지 우리가 백신을 언제 맞을지 확실한 그런 게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방역의 고삐를 늦추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예, 설 연휴도 그렇고 또 백신 접종도 일단 좀 눈앞으로 다가온 만큼 네. 많은 부분이 좀 확실하게 안정화가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 한양대 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나왔습니다. 사실 대학병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고 또 선제 검사도 많이 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일단 환자 보호자를 통해서 확진이 됐다라는 상황이라고 하죠. 이건 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입원을 할 때 환자들은 PCR 검사를 합니다. 물론 100%는 다 아니죠. 그리고 간병이나 보호자들도 한 명만 오게 돼 있고 PCR 검사를 하는데 문제가 이런 보호자나 간병인들은 밖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밖에서 지역사회 감염이 되거나 아니면 병원의 외래나 이런 병동의 외래 같은 경우는 외래 환자들은 발열 체크만 하지 PCR 검사를 하진 않거든요. 네. 그중에도 분명히 지역사회 감염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아마 보호자나 간병인이 감염이 됐고 그분들이 환자에 감염이 되고
돌보던 의료진이 감염되는 그런 순차적으로 발생을 하는 것으로 생각되고 이 이유 자체도 어차피 지역사회 감염자가 많기 때문에 누군가가 감염이 된 사례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15층은 아마 폐쇄가 되는 것 같고 직원 2,000명 정도가 전수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결과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지금 말씀하신 2천여 명의 직원이라든지 뭐 환자 보호자를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 또 추가로 확진자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 병원에서 이렇게 좀 감염이 발생했을 때 좀 더 걱정이 커지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좀 면역력이 약한 환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인명 피해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입원을 해 있는 대학병원 환자들은 대부분 기저질환이 좀 심한 분들이죠. 그런 분들이 코로나에 감염이 되면 뭐 요양병원 사례를 보듯이 사망률이 굉장히 높고 80대 이상이라면은 대부분 뭐 20% 이상인데 사실 제 환자들이 거의 80대, 90대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병원 내에서 감염은 굉장히 치사율로 이어질 수 있고 병원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PCR 검사를 하지만 지역사회에 감염이 많아지게 되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원천적으로 차단을 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한 부분도 네.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광주 안디옥 교회발 N차 감염 이 부분에 대한 우려도 좀 커지고 네. 있는데요. 지금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연쇄 감염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거기다 좀 신도들 자체가 좀 검사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해결책이 정말 없는 겁니까? 네, 지금 계속 교회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이제 대면을 하면서 찬송가를 부른다든지 이런 모임을 통해서 감염이 되는 사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음모론 같은 것도 지금 계속 좀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교회에서 발생한 분들이 또 당연히 지역사회 주민들도 지금 감염이 되고 있고 옆에 교회라든지 이런 곳으로 지금 같이 확산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교회에서 지금 계속 발생을 하는 것 자체는 사실은 또 굉장히 잘 지키고 있는 그런 교회에 피해를 줄 수가 그렇죠. 있어요. 예. 또 교인들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또 문제, 어려움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정말 대면 예배를 최소화해 주시고 예배만 하고 마스크 착용이나 이런 걸 철저히 지켜주신다면 사실은 이렇게 집단 발생이 하지 않을 수 있는데 지금까지 발생한 사례를 보면 대부분 마스크 착용이 안 되거나 어떤 그런 모임 자체를 하시면서 식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발생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광주시가 이제 확산 차단을 위해서 대면 예배를 전면 금지하겠다라고 이제 밝혔는데 이런 부분도 좀 현실적으로 실질적인 효과가 좀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네, 아무래도 대면 예배를 못하게 하면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감염 차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일부 소수의 분들이 이제 정말 잘 지키면서 대면 예배를 할 수 있는 기회까지도 지금 만들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교인들께서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셔야 선의의 피해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백신 접종이나 뭐 집단 면역 여기에 대한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정부에서 백신 계획을 내놨죠. 일단은 이제 최전선에서 싸우고 계시는 의료진들이 가장 먼저 접종을 하게 되겠죠. 네, 맞습니다. 아마 2월 말 정도에 접종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의료진에 대해서 지금 아마 코백스를 통해서 5만 명 정도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고위험군인 중환자, 코로나 환자를 보는 의료진이 많이 먼저 접종이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요양원, 요양병원에 계시는 종사자들과 입원한 입소자들을 중심으로 접종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접종 방식에 대한 궁금증들도 커지고 있는데 임신부의 백신 접종 방식을 좀 둘러싸고 세계보건기구 또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서로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네, 임산부에 대한 연구는 지금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지금 모더나 같은 경우는 쥐를 통한 동물 실험에서 임신한 쥐에서는 전혀 부작용이 없었다고 발표를 했고 네. 화이자에서도 지금 임산부를 중심으로 이제 연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임산부들은 코로나에 걸리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고위험군에 속합니다. 사망률도 높고 미숙아를 출산할 수 있기 때문에 독감 백신은 임산부를 꼭 맞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독감처럼 이 코로나 백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이제 CDC고요. 근데 WHO에서도 원래는 이제 조심스럽게 임산부들은 꼭 위험한 군이 아니라면 맞기를 권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네. 입장을 좀 바꿨습니다. 의료진의 상의 하에 이 임산부들에게도 접종이 필요하다고 권고를 했고요. 네. 특히 이 RNA 백신 같은 경우에는 이 살아있는 바이러스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 RNA는 DNA 핵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DNA와 결합을 할 위험이 없고 대부분 세포에서 그냥 파괴가 돼버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동물 실험에서도 지금 안전하다고 나왔고 살아있는 바이러스도 아니고 하지만 임산부는 굉장히 고위험군이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권고하는 쪽으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네. 일단 우리 정부는 아직 뭐 임상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 보니까 그 18세 미만 국민이나 임신분 대상에서 제외를 하지 않았으니까 교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앞으로 우리가 임산부들이 맞게 될 거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나야 백신도 들어올 거거든요. 네. 아마 그 정도가 되면 연구 결과가 더 나올 거로 사료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살아있는 백신이 아니고 DNA 핵에 결합하지 않는 그리고 동물 실험에서 안정성이 검증된 사례로 봐서는 저는 임산부에게도 접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독감 백신도 임신 초기보다는 후기로 가서 접종을 권하듯이 그러한 경우에 특히 병원에서 일하는 임산부라든지 동반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접종이 권고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가장 먼저 들어오게 될 텐데 이제 고령층에 대한 접종 여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임산부처럼 의견이 네. 분분하거든요. 독일에서는 아예 좀 고령자 접종을 하지 말라고 권고를 했고 유럽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자체가 연구 과정에서 고령층이 조금 포함이 적게 됐습니다. 네. 특히 56세 이상은 12%고 70세 이상은 4% 미만밖에 포함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고령층에 대한 인구 연구가 부족한 거죠. 모더나 화이자 같은 경우는 거의 40% 이상이 56세입니다. 그런 면에서 독일에서는 고령층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니까 65세 미만에서 접종을 권고하고 있는데 이번 EU에서 유럽에서는 지금 백신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그리고 일상 이상에서는 이 고령층에서도 중화항체나 면역세포가 충분히 만들어진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그러한 걸 기반으로 해서 고령층에도 아마 백신 접종을 권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아마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할 예정이지만 한 가지 아스트라제네카는 용량에 따라서 또 접종 기간에 따라서 예방률이 다릅니다. 네. 그래서 저용량, 고용량인 경우에 56세 미만에는 90%가 나왔지만 표준 용량을 2번 사용하는 경우에 6주 이내인 경우에는 53%, 6주 이상인 경우에는 65%로 이 접종 간격에 따라서 예방률이 또 많이 다르기 때문에 국내에 만일에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을 할 때에는 정부가 이러한 결과를 잘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임신부도 그렇고 고령자도 그렇고 이렇게 의견이 좀 분분한 이유가 좀 연구 결과라든지 자료가 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닌가. 네, 맞습니다. 네, 그런 이유로 보이는데 이런 좀 안전성에 대한 다양한 우려들 때문에 일반 국민들 사이에도 백신이 들어오면 우선적으로 좀 접종을 하겠다. 난 좀 기다렸다가 맞겠다. 맞지 않겠다.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더라고요. 일단은 백신이 들어오는 대로 좀 우선 접종 대상들은 다 좀 접종을 하는 게 맞다고 보시는지요? 네, 아마 국민들 입장에서는 백신이 한두 가지 종류만 똑같은 게 있으면 이제 다 맞으실 텐데 네. 너무 다양한 백신이 순차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백신의 선택권은 없고 네. 우리가 순차적으로 맞겠다고 이미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사망자를 줄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고위험군 위주로 먼저 접종을 해야 되고 우리 국민들께서는 본인이 그 해당 사항이 되는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다면은 이제 접종을 따르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은데 본인이 무슨 어떤 건강상의 문제가 있거나 또 본인이 조금 불편하다면은 저는 접종을 연기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도 다양한 백신이 들어온다고 해서 본인이 또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네. 때문에 좀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국내 도입을 앞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서 첫 번째 검증 자문단 회의가 이제 또 내일 진행될 예정인데 백신 접종 일정에도 아무래도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뭐 고령층에 대한 접종 문제도 논의가 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접종 일정에 좀 차질이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다른 좀 대안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이제 들어오게 되면 그래도 접종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우선은 요양원,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 중에서 그 종사하시는 분들한테는 접종을 조금 빨리 해주는 게 그분들 환자분들에게 감염을 좀 덜 시킬 수 있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입소하신 분들에 대한 접종은 저는 보호자의 동의 하에서 접종을 원하는 경우 그리고 여명이
너무 짧게 있는 분들한테는 사실 접종 자체가 또 부작용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걸 좀 잘 상의해서 접종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전 국민이 맞는 65세 이상 이런 분들이 맞게 되는 건 2분기부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때는 대부분 좀 백신이 대량으로 국내에 들어오게 되면 많은 국민들이 그때는 좀 안심하고 맞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전에 이미 많은 나라에 접종을 하기 때문에 부작용 면이나 그런 건 충분히 검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2분기부터는 좀 일반 국민들도 좀 희망적으로 백신을 접종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좀 해주셨는데요. 지금 유럽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백신 물량 수급 자체에 대해서 네. 좀 문제가 생기고 있잖아요. 과연 지금 약속된 물량이 2분기까지 들어올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걱정도 좀 드는데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그 가장 큰 것이 지금 백신 확보입니다. 예. 유럽, 미국이 전부 다 백신이 부족해서 접종을 중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지금 사실 아스트라제네카 물량이 75만 명 정도 지금 들어온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우리 인구 대비하면 정말 작은 숫자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 5월부터 들어오는 백신도 지금 얼마인지는 잘 알 수가 없는데 조금 우리가 희망적으로 생각을 하고 싶은 것은 SK 바이오사이언스에서 이제 노바백스라든지 아스트라제네카와 위탁 생산이 지금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부분적으로는 조금 확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는 뭐 소송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라 조금 염려가 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어제 뭐 얀센이라든지 노바백스 같은 경우도 임상 3상 결과가 발표가 됐고 대부분 특히 노바백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89% 예방률에 일반적인 코로나인 95% 정도 예방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문제가 된 남아공 변이에도 거의 60% 이상의 예방률을 갖고 있어서 저는 노바백스가 상당히 좀 우리한테 좋은 희망을 줄 거라고 생각하고 얀센 같은 경우도 한 60%, 65% 정도 예방률이긴 하지만 한 번만 접종하면 되는 백신이기 때문에 예. 네, 또 그런 면에서 도움이 될 거라서 앞으로 여러 가지 백신이 임상 3상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좀 희망을 갖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현황과 또 백신 이야기까지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교수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